새 옷 게시할 때 행동편. 먼저 남자의 새 옷 게시할 때 행동이에요. 남자가 일주일 전 사귀기 시작한 여친을 만나러 가기 위해 꽃단장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만에 해보는 데이트인지라 더욱 신경이 쓰이는 남자는 모처럼 쇼핑을 실시해 신상 잠바에 신상 남방과 청바지, 거기다 하얀 운동화까지 질렀어요. 신상들을 쌈박하게 착용한 남자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요. 오 마이 갓.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 옷인 게 너무 티나요. 이게 뭐야 이거? 잠바는 나 신상이야 하듯 구김 하나 없이 빵빵하고, 남방은 나 포장지에서 갓 나왔어 하듯 다림줄이 빳빳하게 서 있어요. 거기다 청바지는 윤이 반질반질 나고, 하얀 운동화는 눈밭에 서면 발이 사라질 정도로 배옷 같아요. 괜히 창피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대로 집 밖에 나갔다간 나 옷 샀다, 신발 샀다 자랑하는 초딩처럼 보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냥 오늘은 입지 말고 한번 빨아서 입을까? 아니면 하루에 한 개씩만 게시할까? 혹시 여친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그 굴욕을 어찌 감당하지? 아니라니까. 암튼 이놈의 옷은 없어도 걱정, 새로 사도 걱정이에요. 남자는 일단 여친에게 잘 보이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그냥 몽땅 신상으로 걸치고 나가기로 해요. 에이, 설마 누가 알아보겠어요. 남자가 외출하러 거실에 나오자마자 동생 녀석이 외쳐요. 야, 옷 샀냐? 이런 우라질레이션. 위아래로 쫙 뺐네. 급 당황한 남자는 그렇게 티가 많이 나냐며 물어요. 아유 강나. 동생이 쇼윈도에서 튀어나온 마네킹 같대요. 예. 이러고 나가려고? 그 얘기를 듣자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에라이. 패션엔 문외한이다시피 한 동생 녀석 눈에도 신상임이 들통났는데 여친도 분명히 알아챌 거예요. 불안한 남자는 잠바를 주물러 터뜨리고 말겠다는 듯 마구 주무르고, 남방의 다림줄을 손톱으로 마구 문질러 펴봐요. 신발은 지그시 밟아 상처는 나지 않되 새 신발로는 안 보이도록 만들려고 노력해요. 어느 정도 하자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워온 옷차림이 되긴 뭐가 돼요. 똑같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새 옷은 새 옷이에요. 결국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남자는 훌렁훌렁 새 옷가지들을 벗어던져 세탁기에 처박아요. 한 번 빨아서 입어야지 도저히 집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옷이 이게 좀 빨라 그랬어. 그 후 남자는 맨날 입고 또 입던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데이트에 나서요. 아,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도대체 새 옷 입은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새 옷 입고 밖에 나가나? 어? 진짜. 다음은 여자의 새 옷 게시할 때 행동이에요. 여자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해요. 오늘의 모임은 엊그제 세일에서 장만한 신상 코트를 자랑하기 위해 여자가 소집한 것이에요. 이때 여자는 친구들이 이 털 코트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을 상상해봐요. 이 정도 간지 좔좔 샤방샤방 코트면 친구들이 코트를 보자마자 계집애 신상 코트 샀냐? 어디서 샀냐? 대박 예쁘다. 나도 한번 입어보자며 친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헐, 친구들이 여자의 코트를 봤으면서도 전혀 아는 척을 안 해요. 이때 여자는 혹시 이 비싼 털코트가 내 눈에만 예쁘고 친구들 눈에는 안 예쁜 건 아닐까 불안해져요. 여자는 일단 친구들이 알아서 봐줄 때까지 코트를 입고 기다려보기로 하며 코트가 잘 보이도록 일부러 상체를 앞으로 쭉 당겨 앉아봐요. 팔찌구나. 그런데 헐,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코트를 털어내며 이게 뭐지? 라며 코트로 주의를 끌어봐요. 털어. 헐, 그래도 관심 없어요. 코트가 잘 보이도록 일어서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뒤져봐요. 가방 설마 가방에 앉아서 찾아. 오 마이 갓,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여자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신상 코트를 알아주지 않는 친구들이 비호감으로 느껴져요. 난로 옆에서 털코트를 입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자니 여자는 더워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 되지만 친구들이 코트를 아는 척 해줄 때까지 절대로 벗지 않아요. 이때 친구가 여자에게 코트 안 벗냐고 물어요. 드디어 친구 입에서 코트라는 두 글자가 나온 것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춤이라도 추고 싶지만 여자는 애써 덤덤한 척 감기에 걸렸나 좀 춥네 라고 대답해요. 친구들이 그럼 계속 잊고 있으라며 또 쓸데없는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요. 신상 코트 얘기를 꺼낼 절호의 찬스였는데 너무 쉽게 날려버린 것 같아 아쉬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여자는 모양이 빠지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신상 코트에 대한 힌트를 주기로 해요. 여자가 은근슬쩍 엊그제 백화점 세일 이야기를 시작해요. 백화점에 간 얘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백화점에서 너 뭐 샀냐?로 이야기가 흐를 것이고 혹시 그 코트 산 거냐?로 이야기가 갔다가 너무 예쁘다, 나도 갖고 싶다, 너 짱이다,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며칠 전 백화점 갔던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 하나가 백화점에서 연예인 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망했어요. 이때 여자의 이마와 인중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고 등과 겨드랑이에는 땀이 차올라 땀띠가 날 지경이에요. 여자는 정말 치사반스 똥반스 구차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주기로 해요. 여자가 은근슬쩍 물을 마시는 척 컵을 가져오다가 털코트에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그 후 이건 신상 코트라는 은유적 대사, 아이 속상해, 이거 어제 산 건데 라는 명대사를 날려주는 것이에요. 여자의 명대사를 들은 친구들이 드디어 그 코트 산 거야 라며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자는 가슴속 채증이 가시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기쁨의 댄스라도 추고 싶어져요. 하지만 여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 코트를 어떻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 득템하게 되었는지, 이 코트가 얼마나 가볍고 따뜻하면서도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랑해요. 친구들에게 이것이 신상 코트임을 알린 여자는 마지막으로 친구들 부러워 죽게 만들기 작전에 굳히기, 브랜드 알리기에 돌입해요. 이제 몸이 좀 녹았나 봐, 좀 덥다 라는 대사와 함께 코트의 위엄과 아우라가 죽지 않도록 모델 포스로 코트를 벗어제쳐요. 그 후 친구들이 코트의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코트를 까디집어 걸어두어요. 이때 옆에 앉은 계집애가 코트 브랜드를 알아보며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잖아 라며 호들갑을 떨어요. 여자는 쑥스러운 듯 그렇게 안 비싸 라고 말하며 비싸긴 비싼 옷이다 라는 뜻을 어필해요. 친구들의 신상 코트 극찬을 듣자 비로소 여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친구 여러분, 여자의 신상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폭풍 칭찬을 날려주세요. 그것이 여자의 기쁨이니까요. 과음한 다음날 편. 먼저 남자의 과음한 다음날 행동이에요. 밤새도록 술로 달린 남자가 대낮이 되어서야 눈을 떠요. 얼마나 무식하게 술을 마신 건지 눈에 초점이 잡히지 않고 모든 사물이 매직아이로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요. 기신기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양복은 물론 넥타이에 서류 가방까지 손에 쥐고 자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헐,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해서 뒤져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물건이 나와요. 오 마이 갓, 이건 술집에서 종업원을 호출할 때 쓰는 차인벨이 분명해요. 아니 이게 호주머니에 왜 들어있으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뜯어온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너 어제 뭐 하는 거지? 어제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운다고 소맥으로 시작해 소주, 막걸리, 맥주를 섞은 저주의 폭탄주 소막맥까지 연락에 달리던 기억이 얼핏 나긴 해요.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그저 집까지 무사히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두통과 함께 사하라 사막이라도 온 듯한 무시무시한 갈증이 솟구쳐요. 남자는 냉장고까지 기어가 1.8리터 생수 한 통을 원샷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자마자 천년 묵은 괴물이 위장 안에서 트위스트라도 추는 듯 울렁거리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해요. 불길한 예감이 든 남자는 잽싸게 화장실로 달려가요. 남자는 화장실 문을 열어 제끼자마자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변기를 양손으로 부여잡은 후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성악가처럼 울부짖기 시작해요. 우어어어어. 약 10여 분간 변기를 붙들고 분노의 아리아를 불러제낀 남자가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기어나와요. 남자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숙취의 고통을 달래보고자 아버지께서 애용하시던 꿀물을 타먹어요.
달달한 게 속을 완벽하게 달래주는 것 같아요. 아, 꿀물이 확실히 왔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자의 위장이 또다시 경련을 일으켜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껴안고 아리아 2절을 불러요.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돼 있다는 콩나물국도 먹어봐요. 이렇게 콩나물 거.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끌어안고 아리아 3절을 불러요. 마지막 카드로 숙취 해소제를 먹어봐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끌어안고 아리아 4절을 불러요. 이러다 변기와 사랑이라도 빠질 기세예요. 이 모든 방법은 술을 정도껏 먹었을 때나 효과가 있지 어제처럼 무식하게 마신 경우는 산삼 100뿌리를 씹어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이러다 위장과 십이지장까지 토해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그때 뭔가 엄청 씁쓸하고 걸쭉한 느낌의 액체가 나왔어요. 이 액체는 주당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위액이란 놈이 분명해요.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이놈을 눈으로 확인한 날은 오늘은 죽었다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주당 전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선 물 한 모금도 먹어선 안 되는 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는 남자는 탈진 상태가 된 채 침대에 가서 쓰러져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두통이 밀려와 잠도 안 오고 입에선 에이고 에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동시에 도대체 왜 그렇게 술을 무식하게 마셨을까? 나란 놈은 정말 구제불능이네.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멍멍이네. 하며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고 반성하다 잠에 들어요. 5시간 후 기절한 듯 잠들어 있던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몸 상태가 잠들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해장 타임이 된 것이에요. 완벽하게 부활하기 위해 남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집 주소를 부른 후 외쳐요. 매운 짬뽕 플리즈. 속풀이엔 역시 짬뽕이 짱이에요. 남자가 배달된 짬뽕의 랩을 터프하게 뜯어 면은 패스하고 국물만 마셔대요. 매운 국물 때문에 머릿속이 띵해지며 땀이 줄줄 흘러요. 주당들 사이에서 이때 흘리는 땀은 어제 마신 술이 나오는 거라 여겨지고 있어요. 땀을 푹 흘린 남자의 속이 살짝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 풀리자 엄청난 공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과음한 다음 날엔 뱃속에 거지가 100명쯤 들어앉은 것처럼 허기가 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냉장고를 열어 제끼고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꺼내 닥치는 대로 먹어대기 시작해요. 뱃속에 끊임없이 음식물을 투입하던 남자의 위장에서 묵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남자가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응가에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알코올 향이 피어나요. 남자는 응가 냄새에 다시 술이 취하기 시작해요. 응가를 배출하자 속이 100배는 더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남자는 하루 종일 TV 앞 소파에 드러누워 다시는 술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 이참에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다짐하며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를 무한 반복해요. 띠띠띠띠.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몸 상태가 가뿐해졌어요. 거짓말처럼 두통도 사라지고 속쓰림도 울렁거림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참 불가사의한 게 아무리 과음을 해도 다음날 오후 6시경이 되면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헐, 술이나 한잔 하재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단호하게 콜을 외쳐요. 어차피 속은 가라앉았고 낮에 잠도 푹 자서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고 결정적으로 술이 살짝 땡기기 때문이에요. 이때 남자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술이 땡기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어 걱정도 되고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간에게도 미안해져요.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술을 절대 안 마실 순 없는 거고 조심해서 마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술자리로 고고싱해요. 다음은 여자의 과음한 다음날 행동이에요. 오장육부를 사포가 쓸고 지나가는 쓰라린 고통을 느낀 여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어제 여자는 분명 회식에서 달려 원샷을 외치고 있었는데 눈을 뜬 곳이 집이에요. 순간 이동이라도 했나 봐요. 이때 여자의 눈에 벗다 말고 잠들어 버린 신상 블라우스가 눈에 띄어요.
블라우스로 안주를 쌈싸 먹었는지 김치 국물로 얼룩이 져 있는 것이 걸레짝이 따로 없어요. 이때 여자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 블라우스가 이 정도면 다른 신상 아가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여자는 초스피드로 일어나 어제 데리고 나갔던 신상 아가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울렁울렁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움직이기조차 힘드니까요. 하지만 머리가 부서진다 한들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어요. 가방과 옷들이 너무너무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할부도 끝나지 않아 목숨같이 아끼던 가방과 옷들이 처참히 망가져 있어요. 여자는 자신을 쥐어박으며 아가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자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어렴풋 여자가 한 짓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회식에서 신나게 마셔 달려를 하던 여자가 잘난 척을 하며 설교를 하는 과장에게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잘난 척이냐며 삿대질을 해대고 대머리를 컴플렉스로 안고 있는 부장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꼴뚜기 부장 이러다가 문어 되겠네. 그렇게 짠돌이니까 머리가 다 빠졌지. 라며 반짝거리는 머리까지 쓰다듬어 준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꿈이었으면 싶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자는 앞으로 회사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대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에 빠져요. 하지만 사표를 써서 회사에 나온다 한들 이 나이에 마땅히 갈 회사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을 몰라 기억 안 나 하기로 하며 회사 동료들에게 어젯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제 잘들 들어가셨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두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쌩까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거울 속에 폭삭 늙은 팬더 한 마리가 눈에 띄어요. 어제 술에 취해 들어와 화장도 안 지우고 잔 것이에요. 여자는 평소보다 몇 kop절 꼼꼼하고 정성스런 세안을 해주기로 해요. 화장을 지우던 여자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를 방언 터지듯 말해요. 그동안 최고급 화장품으로 만든 도자기 피부를 한순간의 실수로 망쳐버린 것은 미친 짓이니까요. 세안을 마친 여자가 자신이 짓밟은 피부 복원 작전에 돌입하려 스킨을 여는 순간 오 마이 갓. 스킨 냄새가 완전 소주 냄새예요. 여자는 곧장 변기를 끌어안고 어젯밤의 안주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강력한 분노 레이저를 쏘아대며 해장국 먹어 한마디를 날려요. 해장국 먹어 라는 짧은 한마디 안에 엄마의 수십만 가지 분노가 느껴져요. 여자의 위장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냥 닥치고 먹기로 해요. 식탁으로 갔는데 헐,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해장국을 먹고 있어요. 상태를 보아하니 어젯밤 아빠도 꽐라가 되었나 봐요. 이때 엄마가 분노의 설거지를 하시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밤새도록 남편과 딸내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술국까지 끓여 바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어요. 여자가 무슨 소리냐, 누가 술주정을 피웠냐 묻자 엄마 왈. 여자가 네 발로 기어들어와서 I love you 마미를 외치며 무한 뽀뽀를 날렸대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아빠가 I love you 와이프를 외치며 또 무한 뽀뽀를 쏟아부었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여자는 조용히 해장국으로 자기 입을 막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해장국 한 숟가락을 넣자 입덧이라도 하듯이 우액 소리가 터져 나오며 내장이 트위스트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엄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분노를 생각해 한 숟가락만 넣어보려 하지만 위장이 너 어제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또 먹으려는 거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엄마 잘 먹었어.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던 여자의 머릿속에 어제 먹었던 고칼로리의 안주들이 떠올라요. 술을 마신 지 10시간도 넘게 지났고 이렇게 많이 토해냈는데도 아직도 배부른 것을 보면 무지하게 먹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얼굴도 퉁퉁해진 것 같고 팔다리도 두꺼워진 것 같아요. 여자가 도대체 몇 킬로를 찌운 건가 싶어 두근두근 콩닥콩닥한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서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살이 찌기는커녕 2킬로나 빠져 있어요. 토하면서 지방도 같이 쏟아냈나 봐요. 빠진 몸무게를 보고 나니 얼굴도 헬스케 보이고 몸도 좀 말라 보여요.
여자는 머리는 띵띵하고 속이 쓰려 죽겠지만 몸무게가 줄었다는 사실에 뿌듯해지기 시작해요. 여자는 이 여세를 몰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해요. 생애 첫 알바 탐구 생활. 먼저 남자의 첫 알바 탐구 생활이에요. 대학생이 된 남자가 생활정보지 수십 종을 쌓아놓고 필사적으로 알바 자리를 찾고 있어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부모님께 용돈을 다 쓰는 건 사나이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며칠 전 부모님께 용돈 거부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이런 자신이 기특해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 그동안 맘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용돈은 물론 4년간 학비도 거뜬할 것 같은 용기가 샘솟아요. 그런데 웬걸 무가지 알바라는 홀서빙, 피자 배달 등등 시급 4,000원이 겨우 넘고 그것도 하루 대여섯 시간 근무밖에 못하는 잔챙이 알바뿐이에요. 하루 일해봐야 떨렁 2만 원밖에 못 벌어요. 아, 너무 적은데. 남자에겐 근무 조건이고 뭐고 무조건 한 방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알바 자리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당 7만 원이란 글씨가 눈에 와서 박혀요. 뭔가 싶어보니 공사판 막일이래요. 돈도 돈이지만 공사판 막일이란 단어가 더욱 마음에 들어요. 뭔가 사나이다운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새벽 5시요. 의욕 충만한 남자는 공사판 알바를 하기로 결정해요. 다음 날 새벽 생애 첫 알바를 한다는 생각에 설레어 잠까지 설친 남자가 공사 현장에 도착했어요. TV에서만 보던 공사 현장에 직접 와보니 남자들의 진한 땀 냄새가 풍기는 듯하고 왠지 진정한 사나이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아 아드레날린이 무한 분비돼요. 뭐냐? 빨리 와. 의욕이 넘치는 남자는 일이 하고 싶어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작업반장에게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하냐 물어요. 그러자 작업반장이 말해요. 삽질. 뭔가 사나이다운 일을 기대했는데 겨우 삽질이라니. 살짝 김이 센 남자가 삽을 집어들어요. 평생 삽을 손에 들어본 적도 없지만 이까지 삽질쯤이야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치는 의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자는 엄청난 속도로 포크레인 삽질 모드를 선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헉. 고작 삽질 12번 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해요. 남자가 삽질하는 걸 지켜보던 아저씨가 한숨을 쉬더니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때려치우래요. 아저씨가 삽질의 정석을 보여주겠다며 시범을 보여줘요. 오 마이 갓. 저 아저씨 완전 인간 포클레인이에요. 손목의 각도, 적절한 하체 이용, 효율적인 힘의 분배, 리드미컬한 움직임. 그야말로 삽질의 제왕이에요. 남자보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심지어 나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앞에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간신히 삽질 작업을 마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요. 몸속의 뼈 206개가 몽땅 다 부러진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오고 뱃속에선 밥 달라고 난리예요. 남자는 이쯤 되면 점심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아무 말이 없나 싶어 시계를 봐요. 오 마이 갓. 이제 겨우 9시 반이에요. 이렇게 죽어라 이랬는데 겨우 2시간밖에 안 지났다니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그냥 때려치우고 도망쳐버릴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사나이 자존심상 그럴 순 없어요. 작업반장이 다가와 삽질 끝났으면 가서 벽돌이나 나르래요. 저 아저씨 완전 비호감이에요. 쉬는 꼴을 못 봐요. 빨리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남자는 책가방처럼 생긴 지게가 넘치도록 벽돌을 담아요. 이까지 손바닥만한 벽돌쯤이야 한 번에 수십 장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남자가 지게를 어깨에 지고 끙 하고 들어올리는데 헐, 꼼짝도 안 해요. 지게가 바닥에 붙은 건가 싶어 살펴보지만 그럴 리 없어요. 아, 붙었는데? 벽돌 5개를 빼고 들어올려요. 앞으로하게 가자. 앞으로하게. 헐, 힘주다 응가가 나올 뻔했어요. 가자. 벽돌 5개를 더 빼봐요. 으합 하는 기합과 함께 간신히 일어서는 것은 성공했는데 좋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한 발 한 발 떼어놓는 것도 힘이 들고 일직선으로 걷지도 못해 비틀비틀 호랑나비 춤을 춰대다 벌렁 자빠져요.
그러자 작업반장이 나타나 십장생과 멍멍이를 찾아대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이곳은 사나이의 세계가 아니라 생지옥이었어요. 너 저쪽에 가서 샌드위치나 달라. 죄송합니다. 남자가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실수해요. 작업반장이 인상을 박박 쓰며 소리를 질러요. 이게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남자가 철근을 나르다 실수해요. 작업반장이 악마로 변해 육두 문자를 날려대요. 이거 저거 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가 빗자루질을 하다 실수해요. 작업반장이 오로지 욕만으로 모든 말을 해요. 평생 들을 욕을 오늘 하루에 다 먹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이 삐리리야. 완전 고문관이네. 돈 받기 싫어 이 삐리리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집에 가 이 삐리리야. 기분은 상하지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일 젊은 놈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오히려 작업에 방해만 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남자의 생애 가장 힘들고 가장 길었던 하루가 저물었어요. 마치 800대 1로 맞짱을 뜬 것처럼 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손가락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작업반장이 다가와 수고 많았고 다음에 또 오래요. 내일 또 와. 남자는 미쳤어요.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안 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입을 뻥끗할 힘도 없어요. 어서 빨리 이 생지옥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남자가 손에 6만 원을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요. 원래는 7만 원인데 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로 7천 원을 떼고 근육통을 가라앉힐 파스를 샀기 때문이에요. 몸 상태가 예사롭지 않은 걸 봐선 내일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고 잘하면 병원비가 더 나가게 생겼어요.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공부가 제일 쉬운 것이며 학생 때가 제일 행복한 때라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 6만 원을 액자에 넣어 갑오로 평생 간직해야겠어요. 다음은 여자의 첫 알바 탐구 생활이에요. 올해 대학생이 된 여자가 알바 사이트를 뒤지며 알바를 찾고 있어요. 여자는 열심히 알바를 해서 학비에도 보태 부모님께 도움도 드리고 남는 돈은 차곡차곡 모아 유럽 여행도 고고싱하리라 굳게 마음먹어요. 햄버거집 알바가 보여요. 시급도 짜고 애들이나 하는 알바 같아요. 패스. 커피숍 알바. 시급은 괜찮은데 동네가 너무 멀어요. 패스. 텔레마케팅 알바. 시급도 괜찮고 동네도 가까운데 전화만 하는 건 답답할 것 같아요. 패스. 이때 여자의 눈에 레스토랑 알바 모집이 보여요. 시급도 짜고 동네도 멀고 시간도 잘 안 맞지만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럽고 멋있어요. 분위기 되게 좋다. 여기에 서 있으면 나도 고급스러워 보일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니폼이 너무너무 예뻐요. 왠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여자는 좀 멀고 시급도 짜고 시간도 잘 안 맞는 레스토랑이긴 하지만 당장 면접을 보기로 해요. 이게 딱인 것 같아. 여자의 첫 알바, 첫 출근 날이에요. 여자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유니폼을 받아들어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유니폼을 입자 프로페셔널하고 시크한 도시 여성이 따로 없어요. 여자는 이 옷을 따로 사서 입고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여자는 이때 유니폼에 맞춰 코디하려고 미리 구매해 놓은 진주 귀걸이와 검은색 하이힐도 장착해요. 역시 준비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직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이건 분명 일을 위한 투자니까요. 유니폼 완벽 코디를 마친 여자가 홀에 나왔어요. 우아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한산한 레스토랑에 서 있자 꼭 로맨스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여자는 드라마 파스타처럼 여기서 서빙을 하다가 식사를 하러 왔던 재벌집 외아들이나 셰프가 나에게 반해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에 빠져들어요. 좀 멀고 돈은 짜더라도 여기서 일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상상은 상상일 뿐 평화도 잠시예요. 7시가 땡하고 치자 손님들이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 끊임없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손님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이게 맛있냐 저게 맛있냐 폭풍 질문을 쏟아부어요. 이때 여자의 머릿속은 점점 하얘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해요. 이번엔 해물 스파게티를 3번 테이블에 가져다 주래요. 그런데 오 마이 갓, 3번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인지 모르겠어요.
스파게티 접시를 들고 뺑뺑이를 돌아 3번 테이블을 찾아요. 여자는 다른 종업원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3번 테이블을 찾았어요. 이번엔 테이블을 치우래요. 접시를 모아 한꺼번에 드니 트럭을 들어 올리는 기분이에요. 접시를 들어 올리다 접시를 깨요. 음식을 들어 올리다 음식을 쏟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게 없었다니 울고 싶어져요. 여자는 결국 손님 빈잔 채우기라는 단순 업무로 밀려나요. 하지만 주전자를 들고 서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레스토랑 100바퀴를 돌았더니 어깨 쪽지는 빠질 것 같고 하이힐을 신은 발바닥엔 불이 붙은 기분이에요. 이때 여자의 눈에 스파게티를 돌돌 말아 서로의 입에 넣어주고 있는 행복한 연인이 눈에 보여요. 딱 봐도 여자랑 비슷한 나이인데 쟤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기에 앉아 맛있게 먹고 있고 나는 여기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일을 하는가 하는 서러움이 밀려와요. 저기요, 잠시만 이리 와보세요. 그런데 헐, 저 복 터진 계집애가 여자를 불러 세우더니 조개에서 모래가 씹히고 음식 맛이 엉망이라며 여자를 몰아세워요. 여자는 따지려면 주방 가서 따져라, 내가 만들었냐 하며 싸우고 싶지만 억지 스마일을 유지하고는 파스타를 바꿔요. 평소 여자도 레스토랑에 가서 저런 짓 많이 했는데 벌 받나 봐요. 여자는 앞으로 혹시 파스타에서 벽돌이 나와도 참기로 해요. 9시가 되자 전쟁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나고 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때 직원들은 식사하게 모이래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스파게티 가게라 스파게티를 줄 알았더니 메뉴가 스파게티가 아니에요. 하루 왼종일 스파게티와 스테이크를 날라줬는데 직원들에겐 김치의 밥이라니 사장님이 악덕 사장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일하고 난 후 먹는 밥이라 그런지 정말 따봉 꿀맛이에요. 드디어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창문 속에 비친 여자의 모습이 아까 그 여자가 아니에요. 머리는 망나니처럼 산발이고 다크서클이 줄넘기를 하도록 내려와 있어요. 5시간 일했을 뿐인데 그 사이 5년은 늙은 것 같아요. 하이힐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다리도 장난 아니게 부었어요. 자세히 보니 알도 백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무다리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런 샹그리야, 영업이 끝났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니래요. 의자를 몽땅 올리고 바닥 청소를 해요. 의자를 몽땅 내리고 테이블 청소를 해요. 다음은 화장실 청소해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강력 암모니아 냄새에 기절할 지경이에요.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 실눈을 뜨고 화장실을 청소해요. 천년 같은 하루를 보낸 여자가 드디어 퇴근을 해요. 딱 하루, 딱 5시간 일했을 뿐인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택시를 타고 싶지만 택시비 10,000원이면 여자가 2시간을 뺑뺑이 돌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여자는 다리가 부러져도 택시만은 참기로 하며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해요. 여자는 지금은 쪽팔리거나 말거나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일은 멋이고 뭐고 단화를 가져와 신기로 해요. 아, 정말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첫 아이 출산하는 날 탐구 생활. 먼저 여자의 첫 아이 출산하는 날 행동이에요. 만삭의 여자가 고구마를 까먹으며 아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뱃속 깊은 곳에서 전율이 느껴지며 살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여자가 혹시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 응가가 마려운 건가 화장실로 고고싱 하려는데 오 마이 갓, 응가배와는 미묘하게 다르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에요. 이때 여자는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며 두근두근 콩닥콩닥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남편도 출장 가서 멀리 있고 친정엄마도 같이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애가 나오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이에요. 겁먹은 여자가 일단 남편에게 SOS를 치기로 해요. 그런데 진통이 온 것 같단 소리에 남편이 여자보다 더 당황하며 당장 나올 것 같냐, 아기가 보이냐며 말도 안 되게 횡설수설해요. 이 사람 자기가 아기를 낳나 봐요. 안 되겠어요. 엄마에게 SOS를 치기로 해요. 그러자 엄마는 아기는 그렇게 금방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병원에 가보자며 여자를 안심시켜요.
애를 셋이나 낳은 임신 출산 전문가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마음이 쬐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자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기서 악 저기서 악, 진통 중인 산모들의 비명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려와요. 그런데 럴수럴수 이럴수, 소리를 지르는 산모들의 표정이 완전 일그러져 완전 에이리언이 따로 없어요. 이때 여자는 자기는 아무리 아프더라도 절대로 저런 무서운 표정으로 아이를 낳지는 않으리라 마음먹어요. 이때 여자의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와요. 엄마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엄마는 애를 셋이나 낳지 않았냐, 산통은 금방 지나간다며 여자를 안심시켜요. 그런데 헐, 엄마 손이 여자의 손보다 더 벌벌 떨리고 있어요. 애를 낳는 여자보다 엄마가 더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여자의 진통이 3시간째 계속되고 있어요. 여자의 배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자주 아파와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누워도 죽겠고 저렇게 누워도 죽겠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아파서 미치겠어요. 여자는 아까 결심한 교양 따위는 잊어버리고 에이리언 표정과 함께 괴성에 가까운 신음을 내뱉게 돼요. 여자는 이렇게 아픈 걸 보면 아무래도 애가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생각하고 간호사를 불러요. 간호사! 그런데 아직은 아니니 더 아프면 말하래요. 더 아픈 것 같아요. 간호사를 불러요. 아직 멀었대요.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간호사를 불러요. 아직도 아니래요. 저 간호사 완전 비호감이에요. 이때 출장에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여자에게 힘을 내라며 깨방정을 떨어요. 지가 낳는 거 아니라고 참 쉽게 말해요. 남편도 비호감이에요. 여자는 애만 낳으면 모두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이를 악물어요. 이때 여자의 눈에 아까 에이리언 표정을 짓던 여자가 평온한 모습으로 미역국을 먹고 있는 게 보여요. 그새 아이를 낳고 왔나 봐요. 여자는 애를 낳고 온 저 여자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저 여자와 영혼이라도 바뀌고 싶어요. 여자가 진통을 한 지 10시간이 지났어요. 이때부터 여자는 쉴 새 없이 큰 고통이 밀려오며 여자가 힘을 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힘이 주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아도 소리가 막 질러져요. 여자는 세상에 이런 비현실적인 고통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때 의사 선생님이 분만실로 옮기재요. 아, 드디어 이 길고 긴 고통이 끝을 향해 달려가나 봐요. 분만실로 향하는 길에 엄마는 끝까지 여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여자를 쫓아와요. 엄마가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내 아기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엄마가 대신 낳아주면 좋겠다며 안절부절해요. 여자도 너무너무 무서워 엄마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아이유의 3단 고음을 날리며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쥐어짜고 있어요. 그런데 헐, 간호사가 더더더더더더를 외치며 왜 이렇게 힘을 못 주냐, 더 줘야 한다며 여자를 다그쳐요. 여자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힘을 못 주면 아기가 힘들어지고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해요. 아기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여자가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기가 잘못되는 건 절대 안 되니까요. 이때 아랫배에서 우주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며 응애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때 여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간이동이라도 한 행복한 느낌이에요. 기운이 쪽 빠진 여자가 아기를 바라보며 손가락 발가락 10개 맞나요? 하고 물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며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모두 정상이래요. 아기를 안자 여자가 감격에 벅차올라요. 그동안의 고통 따윈 잊은 지 오래예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기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장하기만 해요. 남편도 고맙고 간호사도 고맙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고마워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때
친정엄마가 내 새끼 괜찮니? 하고 물어요. 엄마도 여자랑 같이 애를 낳은 것처럼 초췌해져 있어요. 엄마를 보자 여자는 엄마도 여자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엄마가 되고 나니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여자는 나의 아기에게 나도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주겠다 마음 먹어요. 다음은 남자의 첫 아이 출산하는 날 행동이에요. 남자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출산을 앞둔 와이프의 전화가 걸려와요. 또 순대 아니면 통닭을 사다 바치라는 지령일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배가 아프대요. 아이가 나올 것 같대요. 삐어삐어삐어. 갑자기 남자의 머릿속에 비상벨이 울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혼이 빠져나간 남자는 정말 그럼 나는 당신은 저기 병원 택시 아니 버스 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요. 듣다 못한 와이프가 얼른 전화 끊고 병원으로 오래요. 금방 갈게. 전화를 끄는 남자가 허둥지둥 일어나 달려나가는데 부장이 남자를 잡아 세우고는 땡땡이 치는 거냐며 인상을 써요. 남자는 또다시 병원, 와이프, 아야, 애기, 순풍 하며 횡설수설해요. 용케 말을 알아들은 부장이 얼른 가보라며 등을 떠밀어요. 남자가 산부인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와요. 아무 간호사나 붙들고 우리 와이프 어딨냐며 다그쳐요. 간호사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그런데 헐, 당황한 나머지 와이프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요. 남자는 이씨인데 배가 아주 많이 나온 여자라며 얼른 와이프 곁으로 데려다 달라며 징징대요. 우여곡절 끝에 와이프의 병실을 찾아낸 남자가 들어와요. 와이프가 침대에 누워 괴로운 표정으로 끙끙대고 있어요. 남자는 와이프에게 다가가 괜찮냐? 많이 아프냐? 의사는 뭐래냐? 아기는 언제 나온대냐? 하며 폭탄 질문을 퍼부어요. 그러자 와이프가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을 해요. 남자가 뭐 필요한 거 있어? 말만 해. 뭐든 다 해줄 테니까 하며 다가가자 와이프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래요. 그러더니 음악을 꺼라, 틀어라, 볼륨 좀 올려라, 내려라, 답답하니 문 열어라, 춥다, 문 닫아라, 손 좀 잡아라, 땀난다, 손 치워라, 다리 좀 주물러라, 귀찮으니 나가라, 어디 갔냐, 들어와라 하며 짜증 128종 세트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남편한테 짜증내게 하는 주사라도 한 방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고생하는 와이프를 위해선 뭐든 다 해줄 수 있어요.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는 건 좋지만 와이프가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병원에 오면 금방 쑥 하고 아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시간이 갈수록 남자는 슬슬 지쳐가기 시작해요. 심심하기도 하고 머릿속엔 딴 생각까지 떠올라요. 월요일 오전에 태어나면 월, 화, 수 3일은 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금요일 오후에 나오냐. 우리 딸은 불효자네 하며 혼자 실실거리는데 헐, 와이프에게 딱 걸렸어요. 당황한 남자는 당신이 걱정돼 죽겠다는 표정을 급 세팅해요. 아파하는 와이프에겐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애는 안 나오고 병실 안에만 있었더니 답답하고 계속 서 있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졸음도 밀려오고 심지어 배까지 고파서 딴 생각이라도 해야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장모님도 오셨는데 나가서 우유라도 하나 사 먹고 오겠다고 해볼까 말까 수백 번을 고민해요. 하지만 괜히 말했다간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는 짜증 어택에 떡실신 당할 것 같고 배는 고파 죽겠고 돌겠어요. 남자는 자신이 먹고 힘을 내야 와이프와 태어날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는 그냥 화장실 다녀오는 척하고 먹고 오기로 해요. 몰래 빠져나온 남자가 우유와 삼각김밥을 초스피드로 사들고 나와 입에 쑤셔 넣으며 뛰어가요.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의심을 사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우유와 삼각김밥을 마시다시피 한 남자가 병실로 돌아오는데 간호사가 와이프의 침대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와이프의 신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걸 보니 드디어 출산이 임박했나 봐요. 남자는 이 상황에 우유와 삼각김밥을 먹고 온 자신이 원망스럽고 와이프에게 미안해 죽을 지경이에요. 남자를 발견한 와이프는 옆에 안 있고 어딜 갔다 왔냐? 입술 옆에 양념의 정체는 뭐냐? 설마 뭘 먹고 온 거냐? 지금 먹을 게 입으로 넘어가냐며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밑도 끝도 없이 이 모든 게 다 남자 탓이래요.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고 결혼을 안 했으면 아이도 안 생겼을 거며 아이가 안 생겼으면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며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뜯어요.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와이프를 달래기 위해 모든 게 내 탓이요 라는 무저항주의로 나가기로 해요. 놀란 장모님이 간신히 와이프의 손을 풀어내자 와이프는 남자의 머리털 한 움큼을 손에 쥔 채 분만실로 들어가요. 와이프를 분만실로 떠나보낸 남자는 복도를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어요. 와이프의 비명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저러다 와이프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돼 죽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남자가 대신 낳아주고 싶을 지경이에요. 참고 참던 남자가 차라리 제왕절개 수술을 해달라고 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때 와이프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아 응애해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드디어 남자의 2세 공주님이 태어난 거예요. 순간 남자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해요. 잠시 후 분만실이 열리며 간호사가 남자를 보며 들어오래요. 남자가 부들부들 떨며 분만실로 들어가요. 남자의 눈에 지칠 대로 지치고 땀으로 범벅이 된 와이프의 모습이 들어와요. 와이프가 장하고 안쓰럽고 고맙고 존경스러워요.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기에 남자는 와이프의 손을 꼭 잡아줘요. 그때 간호사가 남자에게 탯줄을 자르래요. 남자는 괜히 잘못해서 아기가 아프면 어쩌나 혹시라도 잘못 자르면 아기 배꼽이 참외 배꼽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이 탯줄이란 게 한 번에 쓱 잘리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몇 번의 가위질을 한 끝에 탯줄이 겨우 잘렸어요. 이제야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주님 얼굴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웬걸 남자가 생각했던 뽀얗고 깨물어주고 싶은 귀여운 공주님은 어디 가고 새빨갛고 쭈글쭈글한 이티 같은 못난이가 목 놓아 울어제끼고 있어요. 생각과는 다른 갓난아이 모습에 살짝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요. 남자는 와이프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앞으로는 절대 속도 안 썩이고 평생 공주님처럼 모시겠다 다짐에 다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먼저 백수 탐구 생활이에요. 멋들어진 슈트를 걸친 채 퇴근한 남자가 엄마에게 엄청난 액수의 용돈을 건네요. 엄마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며 좋아해요. 남자는 못 믿겠으면 자신의 볼을 한번 꼬집어보라고 말해요. 엄마가 남자의 볼을 꼬집어요. 헐,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안 아프지? 남자가 눈을 번쩍 뜨며 꿈에서 깨어나요. 꿈에선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대학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취업을 못한 남자는 엄마에게 줄 용돈은커녕 소주 한 병 살 돈도 없고 멋들어진 슈트는커녕 몇 달째 단벌 추리닝 차림이에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가 다시 낮잠이나 자야겠다 싶어 누우려는데 대학 동창놈이 술 한 잔 살 테니 나오래요. 술? 마침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했는데 꽁술 찬스가 생겼어요. 이런 건수를 거부하는 건 백수의 자세가 아니기에 남자는 오케바리를 외치며 불이 나게 달려나가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남자가 친구 녀석에게 다가가요. 그런데 주위에 이미 취직에 성공한 대학 동창 녀석들도 여럿 나와 있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요. 역시나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 녀석이 이구동성으로 외쳐요. 너 취직은 했냐? 이 비호감 시키들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빗으로 가슴을 후벼파는 말부터 던져대요. 속에서 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지만 꾹 참고 술을 마셔요. 얘들은 술값을 내줄 능력 있는 직장인이니까요. 하지만 친구 녀석들의 염장질은 끝날 줄 몰라요. 직장에 대한 눈을 낮춰라. 찾아보면 일할 곳은 천지에 깔렸다. 정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등등. 엄청 생각해주는 척하며 충고를 해대요. 남자는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학창 시절 남자보다 성적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떨어지던 찌질이들한테 이런 충고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성질 같아선 지금 사람 약 올리냐. 니들은 취직했으니까 속 편하게 떠드는 거지. 지금 나도 필사적이다 하며 술상을 뒤엎고 싶지만 꾹 참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은 술값을 내줄 능력 있는 직장인이니까요. 얘들아! 그런데 오 마이 갓, 술자리에 학창시절 여친이 나타났어요.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불렀대요. 대학 졸업 후 취직에 실패하고 방황할 때 남자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별을 통보한 잔인한 여친을 이 자리에 부르다니. 저식히 남자에게 원한이 있는 게 분명해요. 멋지게 성공해서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맘먹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니 초라하기 한이 없어요. 남자는 예전 여친이 말이라도 붙여오면 어쩌나 싶어 무작정 술만 들이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예전 여친이 백에서 흰 봉투를 꺼내 친구들에게 하나씩 건네기 시작해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했는데 역시나 청첩장이에요. 다음 달에 시집간대요. 순간 술맛이 뚝 떨어져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도 아닌데 마치 또 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된 건 남자가 취직을 못한 것 때문이란 생각에 이르러요. 제때 취직만 했으면 저 청첩장에 남자의 이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축하한다는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손톱만한 자존심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나 술자리를 도망치듯 떠나요. 남자가 처량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취하질 않아요. 그때 남자의 눈에 수많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와요. 어째서 이렇게 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나 하나 받아줄 곳이 없는 건지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죽어라 노력해왔는데 왜 남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건지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남자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노한 표정을 지으며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남자를 바라보며 혀를 차시더니 사내 놈이 허구한 날 술이나 마시고 왜 그렇게 사냐.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내가 네 나이 땐으로 시작하는 18번 연설을 시작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남자는 아버지에게 나도 죽을 만큼 노력하고 있다. 죽기 살기로 해도 불가능한 게 있더라. 아버지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해봐야 잔소리만 더 들을 것 같아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요. 약 2시간 동안 아버지의 잔소리 겸 충고를 들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요. 남자가 학창시절 꿈꾸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하는 건지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왠지 평생 이 백수 생활이 계속될 것만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솟구쳐요. 하지만 언제까지 두려워할 수만은 없어요. 지금의 시련은 밝은 미래를 위한 장애물일 뿐이에요. 남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하기로 맘먹고 토익책을 꺼내들어요.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여자 백조 탐구 생활이에요. 이른 아침 백조 여자가 분주한 출근 준비 소리에 눈을 떠요.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백조 여자는 자신의 기상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여자보다 어린 동생도 출근을 하는데 언니인 내가 지켜보기는 너무 뻘쭘하고 미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자의 위장이 꼭꼭 꼬르륵 요동치기 시작해요. 하지만 백조 여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는 척을 해요. 아직은 배고픔보다 자존심이 중요하니까요. 잠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백조 여자는 그제야 방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와요. 1년을 백수로 지내고 나니
식구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백조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 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기로 해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려요. 분명 엄마의 친구거나 이모 아니면 할머니일 게 분명해요. 여자가 전화를 받는다면 넌 왜 아직까지 집에 있냐 로 시작해. 아직도 취업을 못한 거냐, 남자는 없냐, 그럼 선 봐서 시집이라도 가라 등등. 백조 여자 가슴을 호벼파는 13,255가지의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요. 여자는 집에 없는 척 쌩까요. 이때 여자의 집에 벨이 울려요. 택배래요. 택배 아저씨가 여자를 백조로 볼 것 같아 쌩까요. 이때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려요. 경비 아저씨가 여자를 백조로 볼 것 같아요. 쌩까요. 여자는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쌩까며 투명인간처럼 지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때 여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오 마이 갓. 2시간 후에 엄마가 친구들이랑 집에 올 거래요. 문자 안에는 백조에게 나가 있으란 말은 없지만 이것은 백수인 딸내미가 집에 있는 게 창피하니 밖으로 나가 있으란 뜻이 100% 분명해요. 백조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듯 외출 준비를 해요.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간 방 안에서 없는 척 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에 똥머리를 한 여자 꼬라지가 그지그지 상그지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나갔다가는 동네방네 나 노는 여자요, 난 할 일 없는 백조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백조 여자는 갈 곳도 없고 빨리 나가야 하지만 풀 메이크업과 풀 코디를 해요. 여자는 겉모습이 초라하면 보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 친구를 불러볼까 생각해요. 이 시간에 부를 친구가 없어요. 놀고 있을 백조 친구를 불러봤자 서로 돈도 없고 우울한 푸념만 할 게 뻔해요. PC방에 갈까 생각해요. 여자 혼자 PC방에 가기 너무 뻘쭘하고 한가해 보여요. 기분 전환 겸 아이 쇼핑이나 갈까 생각해요. 사지도 못하는 물건을 보면 속만 쓰릴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돈 없는 백조 여자가 대낮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씁쓸해져요. 이때 여자의 앞에 출입증을 목에 건 여자들이 우르르 지나가요. 저 지집에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저 목걸이를 목에 걸고 회사를 다니는 걸까 싶어요. 그런데 현주야, 오 마이 갓. 현주 맞지? 출입증을 목에 건 여자가 백조 여자의 두 손을 잡고 반갑다며 방방 뛰어요. 이런 오라질 대학 시절 친구였어요. 이때 친구가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나왔냐고 타박해요. 백조가 되니 친구들을 만날 돈도 없고 놀고 있는 것이 쪽팔려 일부러 피한 것이었지만 너무 바빠 그랬다고 뻥까요. 이때 친구가 할 말이 많다며 여자를 끌고 커피숍으로 향해요.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친구는 123가지의 질문을 퍼붓기 시작해요. 남동생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 회사는 어딜 다니냐? 남자친구는 있냐? 이 지집에 참 궁금한 것도 많아요. 남들에게는 일상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백조에게는 청문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들이에요. 여자는 쿨한 도시녀로 빙의해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너무 힘들어 때려치우고 지금은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잠시 쉬고 있다고 뻥까기로 해요. 그러자 친구가 박수까지 쳐주며 너무 부럽다. 나도 회사를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다니고 있다며 여자를 추켜 세워줘요. 부럽긴 개뿔. 저 기집애는 백조인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당장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쌍쌍바 시츄에이션이 있나. 먼저 일어나면 커피값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참기로 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자는 울컥 눈물이 나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취직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헤매고 있는 것뿐인데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이때 여자는 직장이고 뭐고 사람들 말대로 취업 대신 선 봐서 결혼을 하는 취집이나 할까 하는 고민에 빠져요.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직장 없는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이때 여자의 눈에 오늘의 운세가 보여요. 그동안 오늘의 운세 따위는 다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지금 처한 현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소식이 들려올 테니 Don't worry, 힘내래요. 여자는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백조는 오늘의 운세 한 줄에도 희망을 보고 싶으니까요. 다시금 희망에 부푼 백조 여자 집으로 달려가요. 혹시라도 지난주 뿌려놓은 이력서 중 한 곳에서 합격 통지 메일이 와 있을지 모르니까요. 백조 백수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은 힘들지 몰라도 내일의 밝은 날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